당신 같은 게 감히 나한테 이런 음식을 줘? 한국유통그룹 회장 부인의 손이 26세 시식 코너 직원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직원의 아버지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전직 대기업 상무 출신, 25년간 식품업계에서 쌓은 인맥과 숨겨진 비밀 자료들. 3년 전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바로 그 기업이 이번에는 딸까지 건드렸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빠, 오늘도 그렇게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 민호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서울 하늘이 어둑한 시간이었죠. 응,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우리 수진이는 몇 시에 출근이야? 9시요. 오늘 주말이라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아요. 민호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일하는 만나마트 시식 코너는 주말마다 가족 단위 고객들로 붐볐거든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가 뭐라도 도와줄 테니까. 알겠어요. 아빠도 몸 조심하세요. 이런 대화가 민호에게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25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며 가족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했던 그였거든요. 민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대한식품그룹 우수사원상이라고 적힌 상패였죠. 1999년 그가 34세였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지. 한때는 연매출 2조 원대 대기업의 상무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직원 12명의 작은 식품 유통업체 정직한 식품의 대표가 되었지만요. 민호에게는 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두꺼운 파일들이었죠. 하나는 아내 소영의 병원 진료 기록, 다른 하나는 한국유통그룹의 내부 자료들이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 소영이 한국유통계열 신선식품 회사 김치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던 일 말이에요. 처음엔 단순한 식중독인 줄 알았어. 하지만 병원 치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고 소영은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유통그룹은 거액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죠. 왜 이런 자료들을 보관해 둔 거지? 민호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 저 먼저 가볼게요. 수진이 가방을 매며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원래 수진은 영양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간병으로 휴학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학을 포기했죠. 내가 더 일찍 대기업을 나왔다면.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지금은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직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했습니다. 사장님, 어제 롯데마트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희 김치 납품 물량을 늘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품질 관리에 더 신경 쓰자. 절대 문제 생기면 안 돼. 민호의 정직한 식품은 이름처럼 정직하게 음식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인공 첨가물은 최대한 줄이고 원재료 품질에만 집중했어요. 점심시간 민호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25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할 때는 매일 비싼 식당에서 회식을 했었는데 말이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오늘도 별일 없이 일하고 있어요. 저녁에 봐요. 짧은 문자였지만 민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딸과 이런 연락조차 주고받지 않았거든요.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기 어딘가에 한국유통그룹 본사도 있을 텐데
한때는 그런 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자신이 이제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다는 게 감개무량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대기업에 있을 때는 항상 정치적인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부당한 일도 모른 척 해야 했고, 양심보다는 회사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했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 오후에는 새로운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하나하나 성실하게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한편 수지는 만나마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이라 가족 단위 고객들이 많이 왔어요. 이거 떡볶이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고객들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프레시푸드 외주업체 소속이었지만 항상 성실하게 일했어요. 아, 맛있네요.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인공 첨가물 없이 천연 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수진의 설명에 고객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오늘도 판매량이 꽤 괜찮았어요.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같이 일하는 동료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았어요.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더 바쁠 것 같네요. 그런데 수진아, 요즘 집에서는 어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나아졌어? 동료의 질문에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어색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맨날 회사 일만 하셔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엄마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많이 바뀌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아직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플 때 아버지는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수진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해놓을게. 피곤할 테니까 천천히 들어와. 수진은 문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했죠. 집에 도착하자 정말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한 찌개와 반찬들이었지만 아버지가 직접 만든 거라는 게 신기했어요. 아빠, 언제 요리를 이렇게 잘하게 되신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배웠지.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할만해. 민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회사 일은 어때요? 요즘 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 작은 회사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어. 정직하게 음식 만드는 거니까. 저도 시식 코너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좋은 음식이랑 그냥 만든 음식이랑 차이가 확실히 나요. 그래.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책임감을 가져야지. 부녀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식사 후 민호는 서재로 들어가 다시 서랍 속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유통그룹 관련 각종 내부 문서들이었어요. 25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하면서 민호는 많은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안전 검사 결과 조작까지.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 특히 아내 죽음과 관련된 한국유통그룹에 대해서는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생각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민호는 자료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자료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해시태그 일요일 오전 10시 만나마트는 주말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식 코너에서 오늘도 밝은 미소로 고객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떡볶이를 준비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수진이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말 시식 코너는 항상 바빴지만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응대했어요. 우와, 맛있다. 엄마, 이거 사자. 어린아이가 떡볶이를 먹고 좋아하자 수지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힘든 일도 견딜 수 있게 해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만든 특제 소스를 사용해서 더 맛있어요. 수진의 설명에 고객들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판매량도 평소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명품 옷차림의 50대 중반 여성이 시식 코너로 다가왔어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떡볶이? 그 여성이 시식용 떡볶이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제품인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새로 나온 거라고? 이게 음식이야, 개밥이야?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냐고? 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누구한테 이런 음식을 주는 거야? 수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시식용 떡볶이는 평소와 똑같이 만든 것이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시식품으로 바꿔드릴까요? 다른 시식품? 당신이 만든 거면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당신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 모양이야? 여성의 말이 점점 인신공격으로 변해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객님, 저희 제품에 불만이 있으시면 정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수진이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성의 화를 더욱 돋운 결과가 되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든다고? 당신 같은 게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여성의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하자는 뜻이었는데요. 정중하게 이야기하자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성이 갑자기 수진에게 다가가더니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어요. 아야. 수진이 비명을 질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주변 고객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말야. 여성이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수진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놓아주세요. 아파요. 수진이 간신히 말했지만 여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아픈 게 당연하지. 고객한테 이런 음식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저기, 그만하세요. 다른 고객 한 명이 나서려 했지만 여성의 기세에 눌려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핸드폰으로만 촬영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마트 직원 한 명이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할 뿐이었어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이런 음식을 고객한테 주는 게 더 심하지 않아? 여성이 마트 직원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수진을 더욱 세게 밀쳤어요. 수진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목과 무릎에 상처가 났고 목 부분에는 손톱 자국이 남았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음식을 준비해 놓으라고. 고객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여성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는 당당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수진아, 괜찮아? 마트 직원이 수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고객이 물었지만 마트 직원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명품 옷차림으로 봐서 대단한 분인 것 같다고만 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는 게 좋겠어. 많이 놀랐을 테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미안해요. 괜히 소동을 일으켜서. 뭔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이상한 거지. 동료들은 모두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은 계속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하나? 수진은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꺼려졌거든요. 집에 도착한 수진은 거울을 봤습니다. 목 부분에 빨간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완전히 숨겨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수진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예리한 눈에는 분명 들킬 것 같았거든요. 잠시 후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수진이 왔구나. 오늘은 어땠어? 그냥 평범했어요. 수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뭔가 이상한데? 어디 다친 곳은 없어? 민호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역시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는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은데. 혹시 감기 기운은 없어? 민호가 수진의 이마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괜찮아요. 정말 그냥 피곤한 거예요. 수진의 과민한 반응에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그럼 저녁 먹고 일찍 쉬어. 내일도 출근해야지. 네, 알겠어요. 식사 시간에도 수진은 계속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혹시 목에 상처가 보일까봐 목깃을 올려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민호는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시식 코너에서 일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런 모욕을 당해야 했는지 말입니다. 한편 민호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딸 생각이 났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물어봐야겠어.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딸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수진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목깃을 올려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수진아, 아빠가 아침 만들게. 넌 좀 쉬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수진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았습니다. 민호는 딸 옆으로 다가갔어요. 수진아, 어제 정말 무슨 일 없었어? 아빠한테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자꾸 그러세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목깃이 살짝 내려갔습니다. 민호의 눈에 빨간 상처가 보였어요. 이게 뭐야? 민호가 깜짝 놀라며 수진의 목을 살펴봤습니다. 선명한 손톱 자국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아빠, 그냥
수진이 당황해서 다시 목깃을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호는 딸의 손목도 살펴봤어요. 거기에도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수진이한테 이런 짓을 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빠, 별일 아니에요. 그냥 고객 한 분이 좀 화를 내셔서. 고객이 화를 냈다고 이런 상처가 나? 이건 폭행이야. 민호는 딸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힘으로 잡아당긴 흔적이었어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아빠한테 숨기지 마. 수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말했어요. 민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이름을 알아? 아니요. 그냥 고급 옷 입은 중년 여성이었어요. CCTV는 확인해 봤어? 그런 건 생각 못 했어요. 그냥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민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딸만이 자신에게 남은 전부였거든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내 딸이 폭행을 당했는데 괜찮을 리가 있어? 민호는 속으로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3년 전의 일이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너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 뭐요? 엄마가 돌아가신 진짜 이유 말이야. 민호는 딸을 거실로 데려가서 앉혔습니다. 그리고 3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단순한 식중독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한국유통그룹에서 나온 김치 때문이었어.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유통그룹이요? 그게 어디예요? 전국의 만나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야. 내가 일하는 바로 그 마트의 본사지.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과 어머니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니. 민호는 서재에서 숨겨두었던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과 각종 문서들이었어요. 이게 증거야. 엄마는 한국 유통 계열회사인 신선식품에서 나온 김치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의료사고가 생겼지. 아빠,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지금까지 말 안 하셨어요? 민호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3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때는 너 앞날 때문에 합의했어. 한국유통그룹에서 거액을 주면서 조용히 하자고 했거든. 얼마나 받으셨어요? 10억이었어. 그 돈으로 지금 회사도 차리고 내 학비도 준비했었는데. 그럼 엄마를 죽인 사람들한테서 받은 돈으로 제가 살고 있는 거네요? 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라도 지켜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또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 엄마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 너까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민호는 서재에서 또 다른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유통그룹의 각종 내부 자료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25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하면서 모은 자료들이야. 한국유통그룹의 각종 비리 증거들이지. 수지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안전 검사 결과 조작까지.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어요? 때를 기다렸어. 혼자서는 대기업을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럼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간 식품업계에서 일한 건 헛되지 않았어. 인맥도 있고 증거도 있고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됐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중요한 거지. 수지는 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상대가 워낙 큰 기업이니까. 괜찮아요. 엄마의 원수이기도 하고 저한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민호는 딸의 말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3년간 어색했던 부녀 관계가 이 순간 하나로 뭉쳐졌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한국유통그룹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야. 네, 아빠.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부터 민호와 수지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총동원할 시간이 온 것이었어요. 민호는 우선 25년간 쌓아온 인맥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 박철호였어요. 철호야, 나야. 민호야. 민호 형님.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한국유통그룹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 한국유통그룹이요? 갑자기 왜요? 좀 알아봐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박철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지만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식품 안전 쪽에서 여러 번 적발됐는데도 돈으로 무마하고. 어떤 문제들이야? 유통기한 조작은 기본이고 원산지 허위 표시도 수십 건이에요. 하지만 워낙 로비를 잘해서. 그런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까? 왜요? 설마 한국유통그룹이랑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을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그 회사 때문에 죽었어. 그리고 어제는 딸이 회장 부인한테 폭행을 당했고. 뭐라고요? 박철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이번에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 형님, 상대가 너무 커요.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야. 함께 싸워줄 사람들을 찾고 있어. 박철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 회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소개해 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으로 민호는 경제 전문 기자 최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나야. 민호 형.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한국유통그룹 관련해서 기사 쓸 만한 소재가 있는데. 한국유통그룹이요? 어떤 소재인데요? 분식회계부터 시작해서 식품안전 조작까지 종합선물 세트야. 정말요? 증거는 확실해요? 25년간 모은 자료들이 있어.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해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 회사 로비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알고 있어. 그래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할 예정이야. 며칠 후 민호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펜션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박철호를 통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총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국유통그룹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중소식품업체를 운영하는 이민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한국유통그룹을 상대하게 되었어요. 민호가 자신의 아내와 딸이 당한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영수라는 이름의 한국유통그룹 전 직원이었어요. 저는 품질관리팀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식품안전검사 결과 조작을 거부했더니 해고당했어요. 어떤 조작이었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새 라벨로 바꿔붙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원산지도 마음대로 바꾸고 김영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유통에 납품하던 중소업체 사장이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름은 정현우였어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꿔서 결국 회사가 망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피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모두 한국유통그룹의 갑질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을 정리해 봅시다. 민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1단계는 증거 수집입니다. 각자가 가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단계는 언론 접촉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준비되면 여러 언론사에 동시 제보하는 거죠. 하지만 언론도 한국 유통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김영수의 질문에 민호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곳에 제보하는 거예요. 모든 곳이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3단계는 정치권 활용입니다. 국정감사 시기에 맞춰서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정현우가 감탄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법적 대응입니다. 검찰 고발과 집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거예요. 계획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비록 위험한 일이었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역할 분담을 해봅시다. 김영수 씨는 내부 자료 분석을 맡아주시고 정현우 씨는 다른 중소업체 피해자들을 더 모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언론 쪽 접촉을 담당할게요. 나머지 분들은 각자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상대가 너무 큰데요. 한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모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습니다. 민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민호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수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아빠,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응. 모두 한국 유통그룹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야. 우리와 같은 처지지. 그럼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네요. 그래.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상대가 워낙 크니까. 괜찮아요.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빠,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저도 각오는 했어요.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모든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25년간 모은 한국 유통그룹의 비리 증거들이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민호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반드시 복수하겠어. 우리 수진이까지 건드린 것들을 용서할 수 없어. 한편 한국 유통그룹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들에게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일주일 후 민호의 동맹은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현우가 다른 피해업체 사장들을
더 모집한 덕분이었어요. 오늘 새로 합류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호가 펜션 회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철수입니다. 음료 제조업을 하다가 한국 유통 때문에 망했어요. 40대 후반 남자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표정이 매우 어두워 보였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한국 유통 계열 마트에 음료를 납품했는데요. 계약서에 없던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얼마나 큰 금액이었나요? 연간 5억 원 정도였어요. 결국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폐업했습니다. 이철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저는 박소영입니다. 시식업체를 운영했었어요. 30대 후반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희 딸 수진이와 같은 일을 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한국 유통에서 시식업체들을 정말 노예처럼 부렸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나요?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기본이고 보증금도 떼먹고 심지어 무료 시식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박소영의 증언은 수진이 겪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사모의 갑질은 어떤 수준이었나요? 김영수가 물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심각했어요. 직원들도 다들 무서워했거든요. 박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시식 코너 직원이 인사를 안 했다고 뺨을 때린 적도 있어요. 뺨을 때렸다고요? 네. 하지만 다들 쉬쉬했어요. 상대가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서. 민호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김영수 씨,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대부분 돈으로 해결했어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주고 입마금하는 식이었죠. 합의금이 얼마나 되었나요? 건당 1억에서 3억 정도였어요. 심한 경우에는 5억까지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나 나갔을까요? 대략 계산해 보니 50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봅시다. 민호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들부터 살펴볼까요? 김영수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식품안전 검사 결과 조작 증거들이에요. 유통기한 연장, 원산지, 허위 표시 모든 게 들어있어요. 민호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수치들이지만 조작된 흔적이 명확했어요. 이거면 충분히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각자가 가진 자료들을 모아봅시다. 정현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불공정 거래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계약서 원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 명세서까지. 저도 시식업체 갑질 관련 자료들이 있어요. 박소영이 말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 보증금 미지급 확인서 이런 것들이요. 이철수도 음료업계 관련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 이거면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사모의 과거 폭행 사건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보겠어요. 김영수가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처리했던 사건들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해보겠어요. 며칠 후 김영수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호 씨, 대박 자료를 구했어요. 김영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무슨 자료요? 정순이 사모의 과거 폭행 사건들에 대한 합의서들이에요. 총 12건이나 됩니다. 12건이나요? 네.
그리고 각 사건마다 지급된 합의금 규모도 나와 있어요. 얼마나 되나요? 총 30억 원 정도 됩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정순이의 폭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나요? 이미 복사해 놨어요. 하지만 이걸 유출했다는 게 발각되면 저는 끝장이에요. 걱정 마세요. 절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을 테니까. 며칠 후 민호의 동맹은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한국유통그룹 피해자들이 계속 합류하고 있었어요. 이제 언론에 제보할 단계입니다. 민호가 대규모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해보니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나요? 식품 안전 조작 증거. 김영수 씨가 확보한 자료들이에요. 불공정 거래 증거. 정현우 씨를 비롯해 여러 중소업체 피해 사례가 있어요. 시식업체 갑질 증거. 박소영 씨 사례를 포함해서 다수가 있습니다. 정순이 사모의 폭행 사건들. 과거 12건의 사건과 합의 내역까지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증거가 모였던 거예요. 이제 최민석 기자를 통해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 제보할 예정이에요. 정말로 언론에서 받아줄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받아줄 거예요. 다만 한국 유통에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곳에 동시 제보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회 농해수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민호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합니다. 검찰 고발과 집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거예요. 정말로 이번에는 한국유통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목적이죠. 민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은 모든 자료들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국유통그룹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디데이가 왔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긴장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한국유통그룹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정말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 오전 7시부터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보도할 예정이야. 떨리네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 마. 우리한테는 진실이 있으니까. 민호는 딸을 안심시켰지만 사실 자신도 긴장되고 있었어요. 오전 7시 정각 첫 번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만나마트 시식 코너 폭행 사건, 회장 부인 연루 의혹. 민호는 기사 제목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어요. 곧이어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도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유통그룹 식품안전 조작 의혹, 중소업체 상대 불공정 거래 실태 전격 공개. 기사들이 나오자 인터넷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또 재벌 갑질이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한다니. 시식 코너 직원 폭행은 정말 충격적이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식품 안전까지 조작했다니. 우리가 뭘 먹고 살고 있는 거야? 댓글들은 대부분 한국유통그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도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수진아, 이거 혹시 수진이 얘기 아니야? 동료가 기사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수진은 당황스러웠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한국유통그룹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회장님, 여러 언론사에서 우리 회사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비서가 정재훈 회장에게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야? 사모님의 폭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식품 안전 조작, 불공정 거래까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정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정보를 흘린 거야?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부 고발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대응팀을 꾸려 언론사들의 광고 중단을 통보하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 많은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순이 3호 12년간 12차례 폭행 사건 은밀합에 합의금만 30억 원. 이 기사가 나오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12번이나 사람을 때렸다고?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30억 원이나 합의금을 줬다니. 돈으로 입막음한 거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재벌가 부인이라니. 부끄럽다. 오후에는 폭행 CCTV 영상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정순이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변명할 건데? 명백한 폭행이잖아. 저 여성분 정말 불쌍하다. 단지 일하고 있었을 뿐인데. 한국유통그룹 불매운동 시작해야겠어. 저녁 뉴스에서도 한국유통그룹 사건이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오늘 한국유통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재벌 갑질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 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아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하게 하셨어요? 25년간 쌓은 인맥의 힘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이제 한국유통그룹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반박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쉽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호에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씨, 정말 대단해요. 뉴스 봤어요. 김영수가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큰 일이 남아있거든요. 국정감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음 주에 국회 출석 요청이 올 것 같아요. 준비해야겠네요. 최민석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형,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연락 오고 있어요. 인터뷰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요. 언제부터 인터뷰를 시작할까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국정감사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편 한국유통그룹에서는 정순이가 긴급 귀국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이었는데 급히 돌아온 거예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정순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다 터진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마트에서 직원 때린 것부터 시작해서 과거 일들까지 다 나왔어. 정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그런 것들까지 알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조용히 있어. 괜히 더 나서서 기름 붓지 말고. 하지만 정순이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어요. 내가 직접 해명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매도당할 수는 없어. 절대 안 돼. 지금은 최대한 조용히 해야 할 때야. 하지만 정순이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틀 후 정순이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바보네. 지금 나서면 더 큰 화를 자초할 텐데. 아빠, 괜찮을까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걱정 마. 저 사람이 나설수록 우리에게 유리해져. 정순이의 기자회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민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정순이의 기자회견이 열린 날 전국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민호도 집에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이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제가 직원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어깨를 살짝 친 것뿐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CCTV 영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건 각도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거 12건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들도 모두 과장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정순이의 해명을 들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오히려 더 화만 키우고 있어. 아빠, 저 사람 정말 끝까지 거짓말하네요.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곧 반격의 시간이 올 거야.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더 강력한 증거들이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마트의 추가 CCTV 영상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정순이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했어요. 이건 어깨를 살짝 치는 게 아니잖아. 명백한 폭행이야. 누가 봐도 폭력적이네.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이어서 과거 폭행 사건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정순이 사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데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뺨을 때렸어요. 40대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2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입을 다물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 청소를 하는데 방 청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때렸어요. 또 다른 피해자가 증언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자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30억 원이나 합의금 주고도 또 똑같은 짓을 했네. 정말 악질이야. 돈으로 입막음하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며칠 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호도 주요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았어요. 드디어 때가 왔네. 민호는 국정감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아빠, 정말 긴장 안 돼요? 긴장되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저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이 모든 일의 시작이니까. 국정감사 당일 민호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었습니다. 수진도 단정한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국회로 향했어요. 국정감사장에는 이미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정재훈 회장과 정순이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긴급 국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호 증인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민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자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증인께서는 한국유통그룹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중소식품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 딸이 한국유통그룹 회장 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호는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수진이 당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복수를 결심하게 된 과정까지. 그렇다면 한국유통그룹의 다른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민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유통그룹의 식품안전 조작 증거입니다. 유통기한 연장, 원산지, 허위 표시 모든 게 들어있어요. 국정감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불공정 거래 증거이고 이것은 중소업체에 대한 갑질 증거입니다. 민호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할 때마다 한국유통그룹 측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수집한 것입니다. 현재 15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한국유통그룹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훈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왔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인데요. 조작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그럴듯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정순이 사모의 폭행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오해였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CCTV 영상과 과거 12건의 사건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정재훈은 답변에 곤란해했습니다. 그때 정순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앉으세요. 남편이 만류했지만 정순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시식 코너 직원이 너무 불친절해서 교육을 시켜준 것 뿐입니다. 교육이요? 네. 고객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서요. 정순이의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폭행 사건들도 교육이었습니까? 그건 정순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두 직원들을 교육시켜 준 것입니까? 의원의 추궁에 정순이는 더 이상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민호가 다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 아내도 한국유통그룹 때문에 죽었습니다. 3년 전 그들의 식품 사고로 말이에요. 국정감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딸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아내를 죽인 그 손으로 이제 딸까지. 민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잘못된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정감사는 민호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한국유통그룹 측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연일 터지는 뉴스들을 보며 민호는 만족스러워했어요. 한국유통그룹 본사 압수수색, 정순이 3호 구속영장 신청, 식약처 특별조사단 구성, 매일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빠,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수진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정순이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한국유통그룹도 각종 수사와 불매운동으로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계열사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만나마트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민호 씨,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김영수가 안도의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해요. 무슨 뜻이에요? 단순히 처벌만으로는 안 돼요.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해요. 민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강화, 시식업체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부의 발빠른 대응에 민호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편 민호의 정직한 식품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거래 제의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민호 대표님, 저희와 거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대기업 구매팀장이 직접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조건은 기존보다 50% 더 좋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5년으로 보장하고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조건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민호 대표님 같은 분과 거래할 수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민호의 정의로운 행동이 오히려 사업에 도움이 된 것이었어요. 수진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수진 씨, 저희 회사로 오시면 현재보다 연봉을 2배 올려드릴게요. 외국계 회사 인사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을 존중하는 회사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수지는 고민 끝에 이직을 결정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아빠, 제가 새 회사로 이직하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회사야? 네. 직원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 우리 수진이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곳이면. 한 달 후 민호는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 보호단체에서 이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민호 대표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단체 관계자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겪은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민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열고 상담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민호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에서 사회적 기여로 나아간 것이었어요. 김영수를 비롯한 동맹 멤버들도 각자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김영수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고 정현우 씨도 사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모두들 힘든 시간을 견뎌낸 보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민호는 기뻤습니다. 6개월 후 민호와 수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그때 정말 무서우셨죠? 뭐가? 한국유통그룹이랑 싸우실 때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잖아요.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왜요? 내가 포기하면 너의 미래도 포기하는 거니까. 수지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깨달았어. 세상은 쉽게 안 바뀌어도 한 번은 맞서야 한다는 걸. 아빠, 정말 멋있어요. 너도 그때 용기 있게 견뎠잖아.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후회는 안 하세요? 뭘? 이렇게 큰 일을 벌인 거 말이에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생각해. 왜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전에 말이야. 며칠 후 민호에게 의미 있는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 대표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표창을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보호단체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표창이요? 네. 중소기업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로로요. 민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별일 안 했는데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상식 당일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수진과 함께 갔습니다. 민호의 이름이 호명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가능하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하겠습니다. 박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민호와 수지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끝까지 견뎌줘서 고마워.
저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막막했던 현실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수진도 아버지 옆에서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드디어 복수를 해냈으니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자.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간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며칠 후 민호는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어요. 여보, 드디어 해냈어.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을 처벌했어. 민호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이도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엄마, 아빠가 정말 멋있었어요. 저도 아빠를 많이 닮고 싶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어요. 아빠와 함께요. 민호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민호는 새로운 시식 코너를 개업했습니다. 정직한 시식 코너라는 이름이었어요. 시식업체 권익보호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개업식에는 그동안 함께 싸워온 동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대단해요. 개인의 복수에서 사회 변화까지 이끌어내시다니. 김영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가 용기를 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진은 새로운 시식 코너에서 떡볶이를 나누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호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딸 사랑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와 수진은 마지막으로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우리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일을 해냈는걸. 하지만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자. 하지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또 나서야죠. 함께요. 부녀는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